사실 아까 뭐 오프닝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일주기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죠, 오전에. 그리고 지금 이제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부터 다시 진행이 될 텐데,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청문회가 위헌 불법이자 원천 무효다 이러면서 회의장 앞에서 연장노동을 벌였어요. 뭐 거의 몸싸움에 가깝게 뭐 일어나고, 아까 한성님이 전현희 의원 왜 다쳤냐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뭐 얼굴과 허리 다쳤다 이러면서 이렇게 찜질하고 이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청문회가 정치적인 공방이죠. 왜냐하면은 청문회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여야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이제 청문회 탄핵 이런 것을 공론화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탄핵의 상황으로까지 가려면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 국회의원 수를 보면은 여당이 108석밖에 안 되지만 그 8석의 의미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최혜병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후에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먼저 이런 식으로 계속 탄핵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저하고 유사한 생각, 보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안보, 그리고 안보를 지키는 병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져야 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아, 야당은 지금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더군다나 이것이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루되면서 빨리 끌어내리고 뭔가 지금 그러한 그 일련의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절대 국민들 다수 여론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핵 소추 절차하고는 다른 청원안에 대한 심사를 상임위에서 하는데, 하필이면 그 청원안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커진 것 같은데, 일단 뭐 청문회는 파행이 예상됐습니다. 증인들도 뭐 그 채택한 대로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뭐 여당에서는 반발을 할 거고, 또 야당에서, 민주당은 일종의 여론전 차원에서 이만큼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서 그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최혜병 일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에 진정된 게 별로 없어요. 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경북경찰청의 수사는 핵심 인물들도 다 제외해놓고 결국에는 뭐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들만 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났고, 결국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어디서도 밀도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이제 특검법을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제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뭐 조만간 국회에 이제 제의가 되겠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의힘에서 그 의견을 달리해서 아마 제의에 동의하는 의원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워낙 이제 정쟁화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양심 표결을 견인하려면 지나치게 이거를 대통령 탄핵이나 이렇게 미리 예단하고 몰고 가기보다는 이 자체의 진상규명의 가치와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호소했어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전략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이슈가 너무 많아요. 물론 다 연관된 이슈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한 3년도 안 돼가지고 국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바닥이고, 그 결과로 총선 참패했고 매우 여당이 취약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정리해 나가려면 집중할 거에 우선 집중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엔 최혜병 특검에 우선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서 직권남용이나 어떤 부적절한 외압이나 이런 게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차원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탄핵 만능론 같은 게 너무 지금 이렇게 야당 내부에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무위원도 탄핵하고 뭐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대통령도 탄핵하자고 그러고, 그렇다 보면 이게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한 불신임 절차가 매우 흔해집니다.
저는 그거는 정치적으로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재선이 될 게 확실한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이후에 국회 운영에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제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오늘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어요.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납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오늘은 이제 증인 선서를 했는데 좀 뭐 사실은 좀 이번에 국면에서 좀 집중이 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제 불출석 사유서 내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증인 선서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 전에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일상이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종섭 장관은 증인 선서하고 이번에는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좀 밝히겠다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 뭐 두 사람이 왜 달리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느낌이 같이 법률 자문을 받고 나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의 증인이다 보니까 굳이 증인 선서를 또 거부해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아마 이종섭 장관은 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 저분은 수사가 아니고서는 저분에게서 뭔가 이게 정직한 그런 진술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물러나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결국 특검 통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또 저분의 양심이나 선의 뭐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건 간에 오늘 청문회에서 뭔가 이게 그 사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진전된 이런 뭔가 이 결과나 이런 걸 도출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뭐 정치적 공방이 진행이 되고 또 뭐 고함치고 호통치고 뭐 이런 모습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피로도가 좀 생기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야당이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묻는 건 맞는데 전략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잡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힘이 너무 세져서 그런지 힘을 주체를 못하는 듯한 모습 같아 보여서 다소 지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민주당의 특징이었어요. 지금 힘이 세져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은 마음이 앞서는데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머리가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의 장에서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한 그 위중함이 다른 나라의 국회의 장보다 너무 가볍게 치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미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공화당 의원이 라이어라고 비난을 한 장면이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는데 그 비난을 한 공화당 의원에 대해서 공화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도 같이 비판을 했어요. 그만큼 거짓말장이라는 표현은 웬만한 욕보다도 더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 해놓고도 또 날짜를 까먹었어요. 뭐 착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증인으로서 그 선서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보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어떤 대답을 하든 신뢰감을 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도 동의하는데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그 우연치 않게 차관의 발언이라든지 몇 가지 뭐 수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치 또 소가 뒷걸음치다 쥐밟은 것처럼. 그런데 아무튼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 대답을 도출해내는 것이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실력 아니겠어요? 그 실력 없으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몸싸움하고 오늘도 뭐 들어가면서 또 실랑이를 벌이고 그리고 정치 공방만 하다 보면은
보면은 실제로 내용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가지 정도 또 무슨 사실 확인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뭐 공수처 수사라든지 이런 건 진행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지난해 7월 31일 그러니까 VIP 경로설이 시작된 그 당일날 저는 이제 이 전화번호가 이제 외웠어요. 02700-800-7070 이 번호에 통화 기록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이 번호로 시간대별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서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이었던 주진희 의원과도 44초간 통화한 이 기록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신 기록은 있고. 그러면 이제 주 의원 측은 오히려 내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이후에 내가 통화한 게 없으니까 증명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대통령실은 이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는 기밀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호처로 등록된 번호라는 걸 확인이 가입자는 됐고 확인했죠. 결국에 이종섭 장관하고 그 번호를 통해서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서 김용현 경호처장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이제 뭐 강해진 거죠. 그리고 이른바 이제 공익제보자인 김모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본인이 보면 공개를 해서 김규현 변호사. 네, 김규현 변호사 통화 녹취록에서도 보면 김용현 경호처장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언급이 된 게 나와요. 네. 이제 그걸 이렇게 맞춰보면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그뿐만 아니고 그날 매우 바빴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도 통화하고 저기도 통화하고 저기도 통화한 게 다 확인이 됐어요. 요거 이제 밝혀져야 될 이 진상인데 결국 공수처 수사거나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공수처가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이 주장을 야당에서는 하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도 지난 1월에 압수수색할 때 공수처에서 받았는데 비번을 못 풀어가지고 못 들여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풀 생각이 있냐? 했더니 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장면이 있어서 청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고의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력이나 혹은 공수처가 갖고 있는 힘의 한계로 인해서 대통령실 문턱이 좀 막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거는 특별한 미션을 갖는 그런 특검이 아니고서는 지금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직면해 있는 한계를 돌파하기가 어렵고 아마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해도 그 한계 안에 여전히 수사 결과가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공수처에서 이런저런 수사 상황들이 밖으로 많이 흘러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김모 변호사의 이 통화 기록, 녹취록 이런 내용도 사실은 공수처에서 흘러나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저런 게 흘러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의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진전 못한다라는 어떤 공수처 내부의 이런 한계가 그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나 기록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배경이 아닌가라는 짐작도 해보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특검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028007070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특히 영부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번호일 거라는 그러한 상상력까지 동원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 전화 내역을 보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영부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의 전화번호인지 경호처라고는 했지만 과연 이게 경호처 소속인지에 대해서도 또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도 이 불필요하게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이렇게 숨기고 그리고 특히 대통령 안보실의 차장 있잖아요.
이분은 처음에 통화 안 했다 그러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하면서 또 빈축을 사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신뢰를 못 받아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경로했고 그다음에 일련의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철벽을 두르게 되면 사람들은 더 큰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실도 정치적으로 지금 잘못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요.